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이고, 민망한 상황이고, 방송을 사실 이럴 때는 하면 할수록 좀 더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준비해봤습니다. 자,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속해서 암울한 지수 상태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이 역사의 사이클 속에서 어, 분명히 반등할 그 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S&P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시 5분 정도 된 시간입니다. 10시 5분 정도 된 시간에서 2,400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약간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10시 반 이후에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뭐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무의미한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3,400 가까이 가던 S&P가 2,400이에요. 2,400입니다. 2,400. 코스피 지수와 어느덧 이제 비슷한 고점이었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어쨌든 계속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거의 52주 동안 상승해오던 이 정말 무섭게 상승했었잖아요. 사실 시간을 더 길게 보면 더 큰 상승이지만 일단 정말 무서운 랠리를 펼치던 1년간의 그 성과를 단 4주 만에 주봉입니다. 단 4주 만에 무너뜨려내는 어마어마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쉽고 정말로 당황스럽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태를 좀 보시고 나스닥 역시 지금 9,700 가던 게 7,000이 위협받고 6,000까지도 갔다 온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3,000포인트 이상 빠진 엄청난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차라리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공포감을 느끼고 추가적으로 담진 않겠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다시 다음날 올라버리고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다시 올라버리고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버리고 또 빠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이 없을 만도 한데 이제 현금이 계속해서 개인들 쪽에서만 들어오고 문제는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다 신용 물량인 거죠. 이제 제가 본사에 물어봤더니 그 전날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은 반대매매 계좌가 100개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계좌가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매매 나가는 계좌. 뭐 다른 증권사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신용 물량이 이제 반대매매로 쏟아져 나온 거죠,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뭐 아시면 좋겠고요. 일본 증시 역시 24,000 가던 게 지금 16,000입니다. 좀 있으면 반토막이에요. 한두 번 더 폭락하면 50% 하락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일본 증시가 아닐까 싶고, 사실상 그동안은 이제 경제의 그 건강 상태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이긴 하죠. 일본 증시가. 네, 더 무섭게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16,000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도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이고, 어저께 급락 이후에 오늘도 아래 위로 엄청나게 이제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이 일단 급등을 해버렸어요.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240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는 뭐 완전 무너져 버렸고 정말 그동안 지켜져 오던 이 환율이 1240원을 넘어가는 순간 일단 사실 시장 상태는 패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건 사실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때 고점이라고 봐야 되고 고점이라고 볼 테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야 정상인 시장인데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 지수도 1600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00입니다. 1600. 2200 가던 게 1600이고 30% 고점 대비 뭐 약 한 달 사이에 30% 빠진 겁니다. 200일선 그동안 견조하게 지켜오던 121선과 200일선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1600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30% 하락. 얼마나 큰 폭의 하락이냐 하면 이제 2004년, 2003년 이후에 지켜져 오던 200 월봉선입니다. 정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지켜져 오던 이 월봉, 그 다음에 200일 월봉, 200 월봉, 그 다음에 120 월봉. 그 120선과 200에서는 제가 워낙 신뢰도 있게 보는 차트인데 한 번도 무너져 오지 않았던 120 월봉을 무너뜨렸고 200 월봉까지도 무너지는 최초입니다. 최초. 그만큼 이 전염병이 무서운가 봐요. 정말 우리나라 뭐 아시아 쪽 관련된 이 코로나의 전반전은 정말 약간 맛보기였다는 느낌.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퍼지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4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CME 현재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10시 반에 미국 시장 그리고 뭐 장 종료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에도 1조를 외국인들이 팔았고 개인들은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연기금과 기관이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는 한데 개인 물량이 현금 물량이 아니라 다 신용 물량이라서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을 놓고 봤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빠지기 시작했냐 했더니 12조입니다. 12조 외국인들이 매도한 수량은. 개인들은 반대로 11조를 매수를 했고 뭐 좀 더 숫자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 단 하루 외에는 계속해서 매도, 그다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늦게 연기금이 시장을 좀 더 받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래요. 제가 기관은 사실 우리 방송 1년 넘게 하면서 제가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우리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반등하겠지만 이제 그때 반등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추세라는 게 있는데 기관들은 이래요. 장이 좋건 안 좋건 샀다 팔았다 뭐 매도하고 인버스 사고 계속 이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 수급을 보는 비중은 많이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일단 한번 들어올 것 같이 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더 큰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전기 전자 쪽에서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뭐 바이오 쪽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뭐 꿈틀하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잡주를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조금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결론은 좋지 않아요. 이런 테마주나 이 뭐 반짝 올라왔던 그 불나방 같은 종목들은 늘 보면 결론은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손 안 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팔고 여기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증시노트를 보면 이제 기다리던 FOMC 미팅이 오늘하고 내일 이제 양일간을 거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논할 텐데 깜짝 인하를 해버렸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1%를 기습적으로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
뭐 시장에 다음 날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고 한국도 금통위를 열어서 이제 0.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시장에 확실한 것은 이 종목들은 좋기는 해요. 전기차나 지금 5G는 안 빠지고 있어요. IT 대형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나마 덜 빠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진짜 현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면서 기관이 아까 시장 떠받치는 모습, 연기금, 순유입이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극도의 공포 심리는 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 백약이 무효한 주식시장입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도 지금 뭐 약효가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백약이 무효한 주식시장. 패닉이라는 거예요. 패닉.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1240원 넘어서면서 금과 함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고 전일 미국 지수가 12% 폭락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4천 명이고요. 유럽은 6만 명입니다. 뭐 지금 최신 자료는 모르겠지만 뭐 7만 명 넘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거죠. 6만 명, 6만 명.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과천에 있는데 과천 시민 전체가 코로나에 걸린 수준인 거죠. 뭐 물론 비교 자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분의 말로는 8월까지 갈 수 있다. 혹자들은 뭐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8월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닐 생각하면 어쨌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 냉장을 냉정하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공포스럽고 패닉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경제 지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츠 지수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이제 뭐 사실상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미국 시장을 좀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뭐 경제 호재 이슈는 쌓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가 잠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현 상태를 좀 보면 이 1600이라는 숫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1600이라는 숫자는 2011년 요때 이 폭락과 지금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11년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던 때입니다. 그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상 10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한 거고 그 하락의 의미는 2011년에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거죠. 사실상 미국이 처음으로 겪는 일이고 이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고 코스피 1600 시대라는 것은 앞서 보셨다시피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그동안 잘 나갔으니까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고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된 거죠. 사상 최고로, 항상 최초로. 그래서 그렇게 강등되고 나서 다음날 코스피가 3.8% 하락했습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수가 3% 넘게 하락했고 중국, 일본, 아시아 증시 폭락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피는 2100에서 1700대로 레벨 다운합니다. 지금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코스피 1600을 놓고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이런 여파의 수준이고 어, 빠지고 나서도 계속 밀렸던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한 거고 30% 하락이라는 2200에서 1600까지의 30% 하락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그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하락한 수치여야지 지금 1600이 정말 빠질 만큼 빠졌구나.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납득할 만한 수치인 거죠. 삼성전자의 2011년 사업보고서입니다. 2011년 사업보고서. 이때는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17조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삼성전자가 고속 성장을 할 때였던 거고, 2019년 2019년에 삼성전자의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영업이익이 27조입니다. 작년 대비 58조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현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램 가격 떨어지고 경쟁자들도 많이 생기고 수출 부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를 추천해 드렸던 이유들도 어쨌든 기저효과거든요. 빠지고 나서 2010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는 약 40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이 40조의 숫자가 30%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요 숫자로 되는 거죠. 이렇게 빠져야 지금 현재의 주가 하락이 납득할 만한 숫자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12조를 벌 때 주가가 13,000원이었고 하락하기 전에 6만 원대 보면은 지금 사실상 작년까지 50조를 벌었기 때문에 10조에서 50조 5배가 올랐느냐? 영업이익만 봤을 때 실제로 5배가 올랐죠. 10조에서 50조. 그다음에 주가도 13,000원에서 6만 원. 5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 약 그렇게 되면 이 30%가 갑자기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던 이 주가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30%나 빠져야 된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30%나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한데 실제로 하락폭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눈에 들어오는 차트에 요 중요한 색깔이 있죠. 초록색. 좀 아쉬워요. 이렇게 예측하는 대로 좀 시장에 맞아줘야 재밌는데 과연 영업이익이 30%나 빠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지금 약 한 30%는 안 되겠지만 20% 정도 빠진 거죠. 6만 원 대비 4만 7천 원이면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은 30%의 하락폭인데 이제 그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부분인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제가 하이닉스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도 반도체 경기가 어쨌든 하강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뭐 램 가격 떨어지고 중국산 제품도 뭐 품질도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날 건 아니었고 2020년도도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있죠. 환율이 지금 1240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출 업체에 있어서는 호재예요. 똑같이 팔아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락폭은 분명히 과도한 거는 같아요.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5배 이상 벌어들이는 이 현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30% 가까이 빠진다? 라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이 차트 하단 한 44,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또 뚫고 내려오면 삼성전자까지도 정말 주요 지지선 무너지면 주식 못하죠.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또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대로 정리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락폭이 과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텐데 그 회복의 저점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하단을 지켜줘야 좀 하나를 좀 지켜줘야 앞으로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은 걱정이긴 합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짓말쟁이가 될 테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주 시장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하고 내일 연준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테고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채권 매입, 자산 매입을 하면서도 시장에 돈도 풀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
그래도 선진국들이니까 한번 이 대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시장이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민망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지나가기를 또 바라보고요. 진심으로 힘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내일 수요일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